그 맥고나골 교수님 젊었을 때 찾아봐. 엄청 예뻐요. 리지 시절 찾으면은 나오죠. 그 맥고나골 교수님 젊을 땐 예쁘세요. 뭐 하여튼 그 맥고나골 교수님 돌아가셨을 거 아마? 예, 그분도 돌아가셨을 거야. 연세 많으셔가지고. 그래, 하여튼 그래. 자, 보자. 저번 시간에 이거 했지 아마. 이거 했지. 이게 뭐냐면은 전자들의 여러 이제 물리적 성격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였어요? 이거 첫 번째 거.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하겠죠. 역학적 에너지. 자, 그리고 이때 이 N은 뭐야? N은 주형자수. 자, 그리고 또 살펴봤던 게 핵에서 그 전자까지 평균 거리였죠. 그 평균 거리가 요랬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었냐면 요 주형자수가 커지면 요 평균 거리는 멀어지는데 요 가군동량 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가 커질 때는 요 거리가 오히려 가까워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기억나죠?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거기에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해볼 거는 바로 가군동량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무슨 얘기? 가군동량. 자, 여기 보시죠. 자,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각운동량. 자, 누구의 각운동량이냐? 바로 여기 있는 요 전자. 알겠죠? 전자. 고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요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자, 핵을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요놈의 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뱅글뱅글 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고전적으로 이 원자를 그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원점에 있는 핵을 기준으로 이 전자까지의 벡터, 요걸 방향 벡터라고 해요. 아시겠죠? 여기가 시점, 여기가 종점. 그리고 이 전자가 뱅글뱅글 원운동을 하니까 뭐가 있겠어요? 접선 속도가 있겠죠? 그 접선 속도 벡터를 이렇게.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어떻게 표기하냐면 L 벡터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L 벡터. 그러면 이 가군동량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에 있는 원점에서부터 해당 입자까지의 방향 벡터에다가 요 입자의 선운동량 벡터 요 두 개를 외적해서 나타낸다. 여기까지 했었죠? 외적 기억나죠? 혹시 물리 시간에 외적 배웠어요? 짤막하게 물리 시간에 외적 나오는데 전자계약 할 때 많이 쓰여서 나오는데. 그래요? 그래. 그래요. 라비 외적 배웠어요? 외적 배운 적 있어요?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연산이 있다. 근데 뭐 화학에서 외적 가지고 막 뭐 할 건 없으니까 뭐 그런 연산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물리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워야겠죠? 여하튼 이렇게 곱하기 표시로 해놓는 요런 연산이 벡터들 사이의 외적이다. 라고 해서 정의된 물리량, 요 L이라는 물리량을 뭐라고 부른다? 가군동량이다. 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럴 때 벡터는 뭐로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그 크기로 표현할 수도 있죠? 크기. 기억나죠?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인 가군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이 해당 입자의 질량,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서는 속도인데 크기니까 여기서는 속력. 알겠죠? 그래서 속도가 속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가 그냥 단순 거리. 아시겠죠? 요렇게 세 개가 곱해진 게 이 경우 이 전자의 가군동량의 크기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가군동량을 파동방정식을 통해서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 결과가 아주 기가 막히게도 요렇게 표현됩니다. 요렇게 표현된다. 아시겠죠? 자, 요 표현 뭐 사실 글쎄요.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계산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미분방정식이 능수능란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이걸 실제로 풀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억지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필요하면 문제도 줄 것 같고요. 여하튼 이 전자의 가군동량의 크기를 알아내면 그 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한번 쓱 봐두세요. 알겠죠? 뭐 외워도 상관없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L이 뭐예요? L이 바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군동량 양자수죠? 기억나죠? 가군동량 양자수. 그러니까 왜 이 L을 각 운동량 양자수,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라고 하냐면 바로 그 가군동량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해당 전자의 가군동량을 직접 표현해 주는 양자수이기 때문에 얘의 이름을 뭐라고? 가군동량 양자수라고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 크기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L 곱하기 L 플러스 1 해서 루트. 그리고 비례상수가 하나가 붙는데 H바입니다. H바 이게 무슨 상수죠? H바가 뭐죠? 바로 플랑크 상수를 뭐로 나눈 거? 2파이로 나눈 거. 이걸 H바로 표현했죠. 뭐 어쨌건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그냥 얘도 상수. 그래서 가군동량 양자수 모음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한 것만큼이 해당 전자의 가군동량의 크기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놀랍게도 이 양자역학적인 전자의 가군동량은 얘가 딱 위 화살표 보시니까 벡터지 벡터. 벡터면 뭐가 있어야 돼? 벡터면 뭐가 있어야 돼? 벡터면 방향을 알아, 이 방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양자역학적인 이 전자의 가군동량의 방향은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그렇지. 왜냐하면 불확정성 원리 때문이에요. 불확정성 원리가 여러 물리량들을 동시에 알 수 없게 한다고 했었죠. 이 가군동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군동량의 크기는 아는데 방향을 알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요. 이것도 왜 그런지 막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뭐 나도 이거 한 20년 전에 해보고 두 번 다시 안 해본 거라 잘은 모르겠어요. 유도 과정은 뭐 이게 증명 과정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결론은 이러하다. 됐죠? 그리고 이 가군동량은 누구를 또 알 수 있느냐? 지축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방향 모르지만 크기와 지축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 가군동량의 지축 성분의 크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나타납니다. 뭐야 이게 요렇게 나타납니다. 요렇게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성현 이게 뭐예요? ML 이게 뭐예요? 부 양자수라고 하는 건 가군동량 양자수의 일본식 표현이라고 했죠. ML이 뭐냐고? ML. 이거 웬만하면 안 돼. 좋아. 엘로이? ML이 뭐예요? 자기 양자수. 자, 그래서 가군동량 양자수는 값이 어떻게 표현돼요? 0, 1, 2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양자수는 값이 어떻게 표현돼요? 마이너스 L 더하기 1, L 빼기 1, L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자기 양자수가 있었잖아요. 그 자기 양자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그 전자 가군동량의 지축 성분을 얘기해 주는 게 자기 양자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해고 자시고가 없지. 저 뭐냐면은 뭐 미분방정식 풀기 싫으면 그냥 외워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분방정식 풀기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못하니까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가군동량의 크기가 이러하다. 그런데 방향은 모른다. Z축 성분만 안다. 그럼 이게 이제 뭔가 피부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럼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시를 들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가군동량 양자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자수 바로 L이 1일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L이 1이다. 무슨 오비탈 얘기하는 거예요? L이 1이다. 무슨 오비탈 얘기하는 거예요? P 오비탈, P 오비탈. 그러면 L이 1이면 ML 값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마이너스 1, 0, 1, 2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이때 p 오비탈이어서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이면 여기다가 1 넣는 거지. 알겠어요? 1 넣어봐. 1 넣으면 값이 뭐가 나와? 루트 2.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 이 파란색 화살표가 바로 저 전자의 각 운동량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전자의 각 운동량인데 그 크기가 얼마라고? 그 크기가 루트 2. 거기에 플랑크 상수 h바. 알겠죠? 저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크기는 알려져 있지만 누구를 몰라? 누구를? 방향을 몰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크기 루트 2 h바인 각 운동량이 실제로는 1이 향하고 있는지 요쪽인지 그 방향을 알 수 있어 몰라?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크기가 루트 2h바인 그 어떤 각 운동량 벡터가 요 방향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통 양자역학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런 식의 원뿔. 그러니까 일종의 콘이지, 콘. 콘의 모서리를 향하는 어떤 벡터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누구는 알 수 있다고요? 누구는 알 수 있다고요? Z축 성분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Z축 성분이 어떻게 표현된다? 자기 양자수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자기 양자수가 아이고 이 보이지가 않네. 자기 양자수가 플러스 2일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기 양자수가 플러스 1이면 그때 Z축 성분 크기, 그러니까 가군동량의 Z축 성분이 바로 H바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G축이라고 본다면 G축으로의 성분인 H바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크기가 루트인 벡터가 1이 있건 여기 있건 어디 있건 간에 이런 식의 콘이 기하학적으로 가상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얘가 이쪽에 있건 Z축 성분은 요만큼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니야. 이 정해진 Z축 성분에 대해서 실제 이 가군동량 벡터가 이쪽 방향인지 어딘지 요거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X축 성분과 Y축 성분을 어떻게 한다?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 벡터의 G축 성분은 아는데 이 녀석의 X축 성분과 이 녀석의 Y축 성분을 알 수 없어서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p 오비탈에서는 자기 양자수가 0일 수도 있잖아. 0. 0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0이란 얘기는 이 크기가 루트 2인 벡터의 무슨 성분이 0이란 얘기야? Z축 성분이 0이라는 거지. 그러면 Z축 성분이 0이니까 이때 이 크기 루트인 벡터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겠어? 바로 여기에서 이 원주위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요 루트인 크기의 벡터가 요렇게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Z축 성분이 0이 되니까 이 XY 평면을 향하고 있는 어떤 방향으로 이 가군동량 벡터가 향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거야.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 양자수가 뭐가 될 수도 있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 가군동량의 G축 성분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H바가 되겠지. 그 마이너스 H바의 Z축 성분이 있는 상태에서 X축 성분과 Y축 성분은 모르니까 그때 가군동량 벡터가 크기 루트 2가 되면서 요 원주의 어딘가에 있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가군동량 양자수와 자기 양자수가 실제로는 이런 의미들을 갖는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았어. 자, 어서 쓰십시오.